자, 이 내용을 보면은 이날 KBS는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촬영 기사인 이명수와의 대화에서 조국에 관한 언급된 부분들을 추가로 공개를 했는데, 조국은 이 김건희 씨 발언 중에 조국이 당당히 내려왔으면 딸도 멀쩡했을 것이다 하는 부분, 그래서 조민이 무슨 잘못을 한 건가, 부모 잘못 만났다. 처음에는 부모를 잘 만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모를 잘못 만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 윤석열 후보는 이 정권을 구하려다가 배신을 당해서 진짜 죽을 뻔했다 하는 식의 발언을 이명수와 통화에서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조국은 지금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 반박을 한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발언에 대해서는, 자, 이 조국이 장관을 하지 않고 내려왔다면, 그렇다면 이 멀쩡했을 것이다, 딸도 멀쩡했을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은, 자, 가족 수사를 하지 않았다. 조국이 장관을 하지 않고 내려왔다면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은 자, 이 수사를 정치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자인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국이 김건희 씨의 발언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내려왔더라면 이 수사가 더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딸도 다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건데, 자, 이걸 거꾸로 조국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 딸에 대한 수사가 이어졌다 하는 걸 해석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 정치적 목적을 갖고 조국에 이어서 딸까지 수사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조국의 해석이 무리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수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 수사가 이어지고, 그런데 조국이 처음부터, 자, 나는 장관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오면 그다음부터는 수사를 안 했더라면 수사가 더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제보, 첩보도 없을 거고, 그렇다면 수사가 조민까지 또는 그 아들에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 아닌가 하는데, 이 조국은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수사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한 사람이 버티는 바람에 가족 여러 사람이 다쳤다 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벌써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합당하지 않다고 내려왔더라면, 자, 내려온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수사를 그렇게 무리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조민까지 갔다 하는 것은 이 조국은 그 인정하기 싫은 것, 자인하기 싫은 부분이 아닌가. 왜? 딸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국의 그런 자리 욕심 때문에 가족이 희생됐다 하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 두 번째 발언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노무현과 문재인을 갈라치고 조국과 유시민, 김어준을 갈라치더니 이제 부모와 딸을 이간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분이 참으로 영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건에 대해서도, 자, 부모를 잘못 만났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 이 조민으로서는 정말 일생일대의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자, 아마 본인의 꿈이 의사였다. 그게 본인의 꿈인지 조국의 꿈인지 모르지만, 자, 의사가 되려고 하면은, 자,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필요한 과정을 수료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 겁니다. 물론 의전원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식 과정에 투명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이 확실한 그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과정에 스펙이나 이런 게 조작된 거, 동양대 표창장 같은 것도 위조됐다고 하면, 자, 그래서 이게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부모의 기대 때문에 간지를 모르지만 하여간 부모 때문에 이렇게 자녀가 피해봤다는 것은 그것 또한 현실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국은 부모와 자식 간에 갈라치기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치기가 아니라 조국의 욕심 때문에 또는 정경심의 욕심 때문에 조민까지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 우려를 적은 것인데, 지금 조국은 갈라치기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민 대신에 왜 조국이 대신에 정경심이나 조민 대신에 본인이 이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것 또한 비겁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분이 참으로 영악하다 이랬는데, 이건 정치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다. 자, 아버지 한 사람 살겠다고 온 집안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본 것으로 보면, 자, 그건 책임은 무엇보다도 아버지인 조국에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든 사실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국 수사 외에 윤석열 검찰이 벌인 울산 사건 수사, 그리고 원전 수사, 그리고 김학의 출금 관련자 수사 등이 문재인 정권을 구하기 위한 수사였단 말인가, 이렇게 조국은 되묻고 있습니다. 그 이장패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패천.
윤석열 검찰이 벌였던 울산 사건 수사도 그야말로 이건 수사를 해서 이런 비리가 없어야 된다. 그럼 이런 비리로부터 자유로워야지만 문재인 정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깨끗해질 수 있는 거지. 자, 울산 사건이나 원전 수사나 김학의 출금 관련 수사. 자, 이거 관련해서 자, 초기에 수사를 해가지고 클리어했고 그리고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문재인은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타격을 받고 휘청거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울산 사건 수사나 원전 수사, 김학의 출금 관련된 수사가 결국은 이 문재인 정권을 구하려고 한 것 아니었까. 문재인 정권에 타격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자, 이 사건 전체가 자, 수사를 함으로 해서 그 다음 사건이 예방이 되고 그 다음 더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에서 이런 비리가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자, 조국은 자, 이런 사건들이 문재인 정권을 구해주려고 하는 사건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말아야 했었죠. 처음부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나? 왜 불법적으로 울산시장을 오래된 자기 친구를 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비서실과 울산경찰청이 동원됐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사건이죠.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원전도 탈원전을 하기 위해서 그게 이념적으로 또는 그 원전 단체가 자기를 도와줬다고 해서 그걸 억지로 무리하게 수사를 하다가 지금 천문학적인 손해에다가 국가 원자력 발전에 대한 경쟁력 자체를 흔들고 있다. 수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은 타격을 받고 왔다는 건 다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지금 조국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이게 다 어떻게 문재인 정권을 지켜주려고 한 것인가. 자, 이 비리 없애는 것이 비리에 발본수곤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을 지켜주는 거고 차라리 처음에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자, 문재인이 자, 빨리 수사해라. 그리고 확실하게 수사해라. 오히려 수사를 막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했더라면 지금처럼 타격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홍준표 의원이 지금 매우 코너에 몰려 있고 다급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정치 활동도 했고 또 얼마 전에 그 지난해였죠. 이 비상시국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홍준표, 김문수 그리고 이재호 등등 해서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이런 뭐 대선 운동에 뭔가 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뛰어다니기도 했는데 그래 놓고 이제 이 글 한 방에 그냥 홍준표는 아작 이렇게 이 김문수 전 지사를 공격 또 직격탄을 쏜 겁니다. 자,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김문수 전 지사가 이제 갈 때까지 갔다. 본질을 버리고 박근혜 정권 시절 친박 행세를 하면서 망가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윤석열에 붙어서 친윤 돌격대 행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고 야권 후보가 당선되게 바라는 게 그게 돌격대입니까? 그러면 홍준표 의원은 뭡니까 도대체 실체가? 더불어민주당의 이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나온 사람입니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홍준표의 이 언행에 정말 충격입니다. 자, 이어서 홍준표는 김문수 전 지사가 윤석열 선대위 해체를 뜬금없이 이 박근혜, 홍준표, 안철수 잡년 묘책이라고 아부하는 것을 보니까 참 안타깝게 거지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아부가 됩니까? 자, 박근혜도 모으고 홍준표도 모으고 안철수를 모아야 정권 교체가 되는데 이 홍준표는 어떻게든 윤석열 후보의 정권 교체를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홍 의원은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다고 털투비로 변신한 김문수 전 지사에게 윤석열 후보가 손 내밀어 중책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김문수 전 의원이 한 자리 바라겠지만 꿈 깨라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김문수 전 지사는 자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자, 홍준표 의원이 꼼짝하지 않을 때도 지난해 계속해서 광화문 광장과 삭발도 하고 또 청와대 앞에서 광야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투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은 도대체 뭘 했나 그동안? 도대체 문재인 정권의 학정 폭정이 있을 때 홍준표는 뭐 하고 투쟁했나? 그 흔한 단식을 한번 해봤나? 아니면 청와대 앞에 가서 피켓을 한번 들어봤나? 얼마 전에 피켓을 한번 들고 났는데 야 처음 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도대체 문재인 정권의 이런 무지막지한 통치 체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국 사태와 싸우고 문재인 정권의 일당 독재에 싸운다 할 때 홍준표는 어디에 가 있다가 이제 선거가 되니까 쏙 나타나가지고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로 경선이 끝났는데 그것도 지금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경선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백의종군 한다고 해놓고 그 승복한다 해놓고 말로만 해놓고 마구 흔들어 잡고 있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후진적인가. 그러니까 홍준표의 정치도 그야말로 구태 정치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내가 돼야 된다. 아니 경기의 룰, 게임의 룰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무시하고 승복하지도 않고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자 대통령 얼마 좀 하고 있는데 선거에 전 사람이 내가 내려와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아. 그러니까 홍준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뭔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과거에 영혼이 맑은 남자 김문수라고 한 말 이제 취소한다. 자꾸 그러면 영혼이 타락한 남자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타락한 남자는 거꾸로 홍준표가 아닌가. 왜? 기본적으로 경선 룰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경선에서 졌으면 깨끗하게 승복을 해야 되는데 아주 더태하게 끝까지 발목 잡고 있는 걸 보면은 정말 추접해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 눈에는 김문수 의원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게 뭐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홍준표 의원의 생각이 아닌가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홍준표 의원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본질을 버리면 추해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운동권 황태자였던 김문수로 돌아오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홍준표 의원이 자기와 뜻을 달리하면은 뭐 동지도 그냥 바로 이렇게 직격탄을 날려버리는 자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그 옆에 누가 사람이 가겠나.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 주변에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없다는 걸 본인이 그걸 변명하듯이 하면서 나는 독고다이다. 그러니까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뭉쳐가 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이해 중심으로 선거 결과도 불복하고 이렇게 상대방 후보를 저격하고 공격하고 오히려 이재명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에 여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